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8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3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기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기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고,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의 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해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실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마를 조자를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이쪽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여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는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지는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하고요. 고황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과 같고요. 그 넓은 평야라든가 더 넓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후중하기 때문에 토가 울체가 되고 막히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토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소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목극토에서 목이 토를 못 살게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큰 광야가 있으면 거기에 아주 좋은 나무를 심게 되면 그 토는 그 나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목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토로서의 가치 용도가 크게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인 화를 얻어서 화생토해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무토일간에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 진월이죠. 물론 인묘진월이라고 해서 진월도 목의 기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순수하게 그냥 진월만 놓고 보게 되면 진술축미월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은 좋은 점 뭐냐면 이 안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무토봉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의 기운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토는 습토라는 것이죠. 반대로 나중에 설명했죠. 술토 같은 경우는 같은 양토이긴 하지만 술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면 마른 땅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지 않겠죠. 이렇게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야지만 나무를 심어도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토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토왕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다? 신왕하다, 신약하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신왕한 사주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용신은 가장 먼저 뭘 필요로 할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왕해진, 후중해진 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진월에 당연히 무토도 여기 통근할 수 있겠고 을목 개수가 있어서 간목도 생주해 주는 것은 맞지만은 비교해 보건대 진월에 무토가 더 왕할까요? 아니면 진월에 간목이 더 왕할까요?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간목보다는 무토가 더 왕하죠. 그래서 본시 목토하지만은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된다라고 하죠. 왕토에서 오히려 목이 부러질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재성인 임수나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요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약한 간목이 힘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소벽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쉽게 말하면 토가 왕한데 요때가 이제 청명 요때 되면 한참 4월 정도 되면 나무 심을 때 되겠죠. 큰 산에 넓은 들판에 나무를 심은 연후에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파종을 한 연후에 물을 준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월에 무토는 병화, 개수를 쓸 때 더해서 마지막으로 병화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진월에 큰 땅에 나무를 심고 물을 준 연후에 따뜻한 햇볕이 비춰주게 되면은 그 무토는 무토로서의 큰 용도 쓰임이 발생할 수 있다. 선생님, 어떻게 병화가 또 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병화가 월간에 올 수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오화라든가 사화가 있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개수가 지지로 해수, 자수로 이때 천간에 병화가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병화, 개수, 간목, 천간에 다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하나가 모질할 때는 하나는 암장되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에 무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 소토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면 진월의 무토는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기토일간의 특성, 월령 진월의 특성 중요하겠고,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역시나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8글자 전체가 어떻게 생극재화를 이루고 있느냐, 지지로는 형충회합을 이루고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요.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했습니다. 전원토와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습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 음토인 기토가 양토인 진토를 보게 되면 저거는 겁재,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저께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저것이 비견이 된다고 해서 비견격으로 보지 않았던 것처럼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도 이렇게 겁재가 된다고 해서 겁재격으로 보지 않고, 역시나 똑같이 걸록격에 준해서 어떤 사주로 본다? 신왕사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억부용신법에 따르면, 용신을 취하는 법에 따르면 일간이 왕하면 관사를 지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한다,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인성으로서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을 모르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용신의 치용법은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어저께 무토 같은 경우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묘월에 파종을 하고요. 예를 들면 묘월에 파종을 하고, 지금 진월에는 그 파종한
씨앗이 발화가 돼서 살짝 잎사귀가 땅에서 이렇게 삐쪽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감목을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땅을 갖다 파제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뾰족하게 나왔던 그러한 것들이 다 갈아 엎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지만 뭘 취한다? 화를 취용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토도 실해질 것이지만은 그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묘종이라든가 그 새싹들이 더욱더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만 있으면 안 되고 역시나 개수를 가지고 땅을 갖다가 윤택해 줘야지만 그 식물이라든가 씨앗들이 더욱더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의외로 기토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함에도 불구하고 병화, 개수를 취용하게 되는데 수가 많으면 병화를 먼저 쓰고요. 수기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건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개수를 먼저 쓰는데,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간목을 취용해서 무토를 갖다가 통제,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용신법도 있지만 일간의 특성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간을 먼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월, 토왕절에 무토, 겁재가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목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무토가 도출하게 되면 간목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진토가 있기 때문에 토가 다시 왕해지고 제아무리 간목이 진진의 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왕토를 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토다 목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을 얻어서 진유 합금이 되다 보면은 의외로 월령 진토가 유하고 합을 해서 금으로 화하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토가 좀 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간목이 무토를 제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사주에 화가 없는 것은 좀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가 되면 자수를 얻어서 토를 윤택하게 하는 점 나쁘지 않겠고, 간목이 다시 하나 투출돼서 왕한토를 갖다 억제 통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역시나 뭐가 부족합니까? 화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축시하고 을해시까지 보겠습니다. 을축, 을해시가 되게 되면 칠살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죠. 이거 관살 혼잡으로 봐도 될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없는 생시. 다음으로 병인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병인시가 되게 되면 시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수기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도 역시나 기사 경호대운, 신미대운 넘으면 금수운일 것이고, 여자로 태어나도 정묘 병인대운 지나서 금수운이기 때문에 이건 수가 부족한 것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는 이렇게 병인시 얻는 것 나쁘지 않을 것이고, 정묘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기사시가 되면 이것도 사유회금이 되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좀 약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오화를 얻었습니다. 기토가 오의 뿌리도 얻게 되겠고 오의 생주도 얻지만은 역시나 금수운 갔을 때 화가 좀 부족한 값. 물론 경오시가 예를 들면 이렇게 갑자 을축시 화가 없는 임신계유시보다는 좀 낫다 손치더라도 화는 좀 부족한 감이 있고요. 경호시가 또 문제인 것은 상관이 경관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상관, 견관 하는 문제점.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선택하면은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임신시나 계유시가 되게 되면 화가 없는 상태에서 금수가 너무 많게 되죠. 임수가 신유 진진에, 물론 유금의 통금이 되지 않지만 금의 생을 얻을 수 있고, 월령, 진토, 신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무토가 얘를 공격해서 제할 것 같지만 간목에 이렇게 잡고 있으면 무토가 임수를 제할 수 없죠. 선생님, 수가 있으면
땅을 윤택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금수만 많으면 땅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땅이 후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를 얻는 것이 좀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병인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기사시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은 천간으로 병화가 투출되는 것이 그만큼 좋고 경호시는 상관경관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선택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